자, 독해 일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일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문을 읽으시고요, 관련된 보기에서 알맞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매칭되는 문장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매칭되는 문장을 골라준다라는 건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我打算下周一去 라고 해서 나 다음 주 월요일 날 갈 계획이에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打算뭐뭐 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랑 매칭되는 문장에도 뭔가 계획을 나타내는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B번 매칭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B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你打算什么时候去?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打算뭐뭐 할 계획입니까? 그 뒤에 뭐 할 계획인, 즉 什么时候去? 라고 해서 언제 갈 계획입니까? 라고 나와 있으니까 답변도 下周一去.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갈 거예요 라고 적절하게 매칭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골라주실 때는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문장을 골라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랑 한번 2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当然我汉语学了半个月了 라고 나와 있죠. 자, 当然, 당연하죠 라고 했으니까 21번은 뭔가 질문에 답변하는 문장이에요. 다음에 뒤에 볼까요? 我汉语学了半个月了. 한유, 원래 이제 学汉语 중국어 공부를 하는데 学了 배운 건 이미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 뒤에 러가 붙어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半个月了. 자, 반개월, 6개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붙어있는 러는 시간이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저요, 중국어 공부한 지 6개월째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6개월 만에 공부를 그만뒀다 라고 얘기한다면 学了半个月 라고 해서 뒤에 러는 안 집어넣어줘도 되죠. 마지막에 붙는 러는 시간을 변하고 있는 러인 거니까요. 그럼 21번은 지금 중국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칭될 수 있는 문장도 중국어 공부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을 찾아봐야 되겠죠. A번 보시면 앞에 두 글자 빠올리라고 해서 가방 안에 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B번은 예제였으니까 탈락. C번 한번 볼까요? 你是怎么来的? 어떻게 왔어? 이건 말도 안 되고, 그쵸? D번도 여러분 보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감동적이래요. 이것도 아니죠. 탈락. 정답 몇 번? 2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2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你会说汉语吗?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길거리 가시다 보시면 중국인들한테 되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会说汉语吗? 중국어 하실 줄 아세요? 그랬더니 답변 뭐라고 하는 거예요? 当然,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저 6개월째 배우고 있는걸요? 라고 해서 정답 2번으로 매칭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比较适合你 라고 나와 있죠. 비교적 适合你, 너에게 어울려 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답변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으니까 비교적 너에게 어울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어울린다라는 말을 찾아가 줘야 되겠죠. 어울릴 수 있는 건 뭐 화장, 머리, 옷 같은 거가 되겠죠. 딱 눈에 보이시죠? 우리 F번에 옷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마지막에 세 글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怎么样? 어때요?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어때? 라고 물어봤으니까 어울려. 이렇게 답변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F번이 되겠죠. F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这件衣服怎么样?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옷 어때? 라고 얘기하니까 比较适合你, 너에게 어울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2번 어렵지 않았고 이어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我是坐飞机来的. 저 비행기 타고 왔어요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坐飞机来 완벽하게 시간 순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가려면 교통수단을 탑승한 뒤에 가고 오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坐飞机来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是的 라는 표현은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요. 동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책상 앞에 계시죠? 저도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서로 온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근데 여기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온 건 중요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어떻게, 왜, 누구와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는 是的라는 표현을 쓰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죠. 그럼 선생님 있잖아요. 我坐了飞机来, 뭐, 我坐飞机来了. 이렇게는 안 쓰나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면 동작이 발생한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동작에 키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떻게 왔는지 방식, 누구와 왔는지 인물, 뭐, 왜, 이유 같은 것들을 강조할 때는요. 러가 아닌, 동작의 완료가 아닌 是的를 써서 구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3번은 저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왔는지를 묻는 문장이 나와줘야 되겠죠. 아까 우리 읽었던 것 중에 정답 몇 번? 그쵸, 10번이죠. 10번 읽어봅시다. 시작. 你是怎么来的? 어떻게 오셨어요? 아야, 我是坐飞机来的. 비행기 타고 왔죠. 이렇게 문장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4번 문제. 여긴 질문하고 있으니까 답으로 될 수 있는 문장을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24번 문제 같이 봅시다. 시작. 姐你看见我的圆珠笔了吗? 라고 나와 있죠. 姐, 언니, 뭐 누나 불렀죠. 你看见, 자, 칸이 보다고 찌엔도 보다예요. 그렇죠? 이제 看见이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봤다라는 표현을 나타냅니다. 뭘 봤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我的圆珠笔了吗? 圆珠笔라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 이제 볼펜을 나타냅니다. 위엔이 둥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 포인트 펜이니까 圆珠 볼 포인트 펜 圆珠笔가 되겠죠. 그래서 내 볼펜 봤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답변으로 오는 건 봤어? 안 봤어? 라는 표현으로 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뭔가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줘야 되겠죠. 정답 몇 번? A번 딱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包里没有吗? 慢慢找吧 라고 나왔죠. 包里 가방 안에 没有吗? 없니? 라고 물어봤죠. 慢慢找吧. 找 찾다 앞에 慢慢이라는 표현은 천천히 라는 뜻이죠. 그래서 천천히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 볼펜 봤어? 가방 안에 없니? 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매칭이 되겠죠. 자, 이어서 25번도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你怎么在哭呢? 라고 물어봤죠. 자, 쿠 울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 왜 쿠 앞에 짜이가 들어가요? 기억하십니까? 동사 앞에 짜이를 넣는 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ing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너 왜 울고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죠. 우리 아까 읽었었던 것 중에 왜 울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영화 봤을 때 너무 감동적이어서 라는 표현이 있었었죠. 바로 D번이라고 나와 있네요. D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你一定要看那部电影很感动이라고 나와있죠. 너는 一定要看. 자, 우리 一定要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약간 have to의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一定要 반드시 뭐뭐 해야 됩니다. 칸 봐야 돼요. 무엇을요? 那部电影. 야, 너 그 영화 꼭 봐야 돼. 很感动. 그러니까 感动, 감동적이어서 올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D가 매칭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독해 1부분은 여기까지였었고요. 이어서 독해 2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2부분 이번에는 26번부터 30번까지 빈칸에 알맞은 단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문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답 넣어서요. 시작. 请把你的手机给我看一下 라고 나와 있죠. 자, 把你的手机 라고 얘기해서 당신의 휴대폰을 이라고 나와 있고요. 给我看一下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원래는 给我看一下你的手机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把 라는 표현을 써서 앞으로 끌집어서 나왔죠.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네요. 너 휴대폰 나에게 줘봐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把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목적어를 앞으로 가지고 나서 동작의 처리 과정을 좀 강조하는 문장이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일단 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他足球
的真棒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지금 빈칸 앞에 주치오라고 축구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축구와 관련된 단어를 먼저 골라주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빈칸 뒤에 지금 뜨라고 나와 있고 真棒 진짜 되게 잘한다 라고 나와 있죠. 빈칸 뒤에 나와 있는 이 뜨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동사한 상태가 어때요를 나타내 주는 거죠. 뭐 정도 보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동사, 형용사 그런 동작들을 한 뒤에 얻은 결과가 真棒 진짜 되게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축구를 어떻게 하는데 너 되게 잘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축구와 관련된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에 T라는 단어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T 부스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발족자, 그래서 발로 차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T 주치오라고 하면 축구를 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 축구 굉장히 잘해요 라는 26번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말은 부사어가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축구를 잘한다, 잘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중국 사람들은 뭔가를 해봐야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먼저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다음에 2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快到春天了我要去买几衣服라고 나와 있죠. 자, 앞에서 봐주시면 到春天이라는 표현이 到가 도착하다, 도달하다 라는 뜻이니까 봄이 도착한다, 봄이 온다 라는 뜻이죠. 앞에 나와 있는 快什么什么了 라는 표현은 곧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快가 빠르다 라는 뜻이니까 빨라? 그래, 그럼 빨리, 곧 이렇게 이제 의미가 파생이 되는 거죠. 뒤에 봐주시면 我要去买 나 가서 살 거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빈칸 앞에 지, 몇이라는 단어와 빈칸 뒤에 이프라는 명사를 근거로 가운데는 옷을 세는 단위인 정답 몇 번? 그쵸, A번인 지엔지, 지엔이프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고요. 이어서 2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시작. 我下个月去上海라고 나와 있죠. 저는요, 빈칸 나와 있고요. 下个月去上海라고 나와 있네요. 다음 달에 去 갑니다. 상하이, 상하이에 간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다음 달에 상하이를 가는 건 나의 계획을 나타내는 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정답 몇 번? 그렇죠. D번에 打算이라는 표현 넣어주셔야 되겠죠. 물론 동사, 수로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요. 뭐 아까처럼 我买几件衣服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계획하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명사를 계획하는 것보다 뭐 다음 달에 뭐 할 계획이요 라는 동작성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동사를 써도 뒤에 목적어에 다시 동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저 다음 달에 상하이에 갈 계획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그래서 동사 뒤에도 다시 또 여기 취처럼 동사가 올 수 있다.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어서 29번 문제, 이번에는 A, B 대화입니다. A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你有什么 물어봤어요. 그쵸? 有什么 뭐가 있냐라고 했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명사인데 B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我最喜欢下围棋和弹钢琴이라고 나와 있죠. 我最喜欢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下围棋라고 해서 바둑 두는 것과 和弹钢琴 피아노 치는 거야. 아, 우리 지금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B가. 그럼 A번에도 너 취미가 뭐야? 어떤 취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죠. F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취미가 있습니까? 같이 물어볼까요? 시작. 你有什么爱好? 그쵸.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3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A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补习班在哪儿? 여러분, 在哪儿? 어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럼 B에는 당연히 어떤 장소가 나와줘야 되겠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很近,就在超市. 走10分钟就能到 라고 나왔죠. 很近 가까워. 就在超市 이라고 나와있죠. 자, 짜이가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죠. 뒤에 장소가 나와줘야 되는데 超市은 슈퍼라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방향을 나타내는 방위사를 붙여서 하나의 장소화를 시켜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 오늘 10번에 나와 있는 그렇죠. 附近이라는 단어 넣어서 슈퍼 근처
근처에 있어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0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5문제 어렵지 않게 풀었고요. 이어서 우리 독해 3부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독해 3부분은요. 질문을 읽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HSK에서 별표가 나온다는 건 별표가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질문에 맞는 정답을 ABC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우리 예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문제 푸실 때는요. 질문을 먼저 보고 푸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买东西的人花了多少钱? 물건을 사는 사람은 花了多少钱? 얼마를 썼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동계산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 지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苹果3块4一斤,我要3斤. 那么给你10块2, 对吧? 라고 나와 있죠. 자, 해석해 볼까요? 시작! 사과는 3.4위안 한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한근에 3.4위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我要3斤이라고 해서 저 3근을 사려고 해요. 那么给你10块2, 对吧? 라고 해서 10.2 이라고 나와 있죠. 10.2위안을 들여야 되는 거 对吧? 맞죠? 라고 얘기 나와 있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3.4 곱하기 3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마지막에 10块2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답 10번임을 알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1번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질문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志明是什么样的人? 지민이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여러분 질문이 지민이가 어떠한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지민이를 찾아주셔야 돼요. 키워드 딱 첫 번째에 志明이라고 시작하죠. 그 한 줄만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志明非常努力. 굉장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자, 努力 한자 봐주시면 위에가 노예 노자거든요. 밑에 힘력, 옆에도 힘력.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건 노예의 힘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志明非常努力. 굉장히 열심히 한대요. 그럼 여러분 A, B, C 중에서 열심히 한다라는 말 찾아주시면 돼요. 정답 몇 번? 그렇죠. 10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 단어를 공부해 주시면 돼요. 우리 일단 10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努力学习, 열심히 공부합니다. 선생님, 努力가요. 저 위에서처럼 非常努力, 형용사, 수로로도 쓰이지만 努力学习, 동사도 꾸며주네요. 라는 걸 눈치채셨다면 본인 어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라는 형용사가 부사로서도 또 열심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10번인 건 안 왔고요. 그럼 이제 위에 올라가서 왜 열심히 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문장부터 저랑 쭉 읽을게요. 시작! 昨晚我给他打电话，他正在读书。我让他周末一起去汉江散散步，他也不愿意去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어제 저녁에요. 我给他打电话. 내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他正在读书. 자, 读书는 그 표면적인 의미로서는 책을 읽다라는 뜻이지만 공부하다라는 뜻이죠. 앞에 나와 있는 正在라는 표현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ing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我让他, 랑은 뭐뭐 하라고 시키다. 약간 영어에 make 동사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t 같은 거. 그래서 我让他, 내가 그 사람에게 시켰죠. 周末 이렇게 나와서 주말에 一起去 가요. 한강散散步. 한강에 가서 산보를 하자라고 시켰어요. 그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他也不愿意去. 愿意라는 표현이 원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뿌가 들어갔으니까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 간대요. 가길 원하지 않는데요.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0번임을 알 수 있겠네요.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睡觉很晚. 잠을 늦게 자요. 알 수 없는 내용이었고 B번은요. 시작! 不喜欢散步. 산보를 좋아하지 않아요. 산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도 내용 알 수 없는 거니까 답이 될 순 없겠네요. 자, 이어서 3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별표 질문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根据这句话可以知道. 이 문장의 근거에서 알 수 있는 건요. 이 글의 근거에서 알 수 있는 건요. 라고 나와있죠. 유추를 해야 되는 문장은 지문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문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昨天去上班的时候突然下大雨了
我在车站等车等了半个多小时就迟到了. 대충 감이 오시죠? 자, 해석 한번 저랑 해볼까요? 시작. 어제 去上班 출근할 的时候 때라고 나있죠. 자, 突然이라는 표현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회화에서도요. 돌연히 갑자기라는 뜻이죠. 下大雨, 下雨가 비 오다라는 뜻인데 따가 들었으니까 비가 많이 온 거예요. 어제 갑자기 비가 되게 많이 왔대요. 我在车站 어디에서요? 车站이란 단어 보이시죠? 정류장에서 等车 차를 기다렸는데 等了半个多小时이라고 해서 30분 넘게 기다렸더니 就迟到了 바로 지각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출근할 때 비가 왔고 차를 기다렸는데 지각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지각했다라는 단어 눈에 보이시죠? 정답 몇 번? 그쵸, B번인 迟到了가 되겠죠. A번 저랑 읽어봅시다. 시작. 他不喜欢下雨. 그는 비 오는 걸 안 좋아해요. 비가 온다라고 했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A번 답이 될 수 없고요. 10번 볼까요? 路上没有人. 길에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더 알 수 없는 건 거죠. 그래서 10번도 역시나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이어서 33번 문제 또 유추 문제네요. 별표 한번 볼까요? 根据这句话可以知道 알 수 있는 건요 라고 나왔죠. 근데 지금 ABC 보니까 뭔가 마시는 게 나오나 봐요. 자, 그러면 갑니다. 우리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我喜欢喝咖啡但不太习惯喝茶跟我不一样我姐姐喜欢喝茶而且她更喜欢喝冰啤酒. 지금 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주시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자, 봐주시면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딴, 그러나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딴이 나오면 앞에 나와 있는 건 절대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나 뒤에가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까요. 不太习惯喝茶. 차 마시는 건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习惯이 뭐 습관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습관되다 뭐 익숙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跟我不一样, 跟谁一样, 누구랑 똑같다. 근데 가운데 뿌가 들어왔으니까 똑같진 않아요. 我姐姐喜欢喝茶. 우리 언니는 차 마시는 걸 좋아하고요. 而且 게다가 她更喜欢 더 좋아합니다. 喝冰啤酒. 아이스 맥주 좋아하는데요. 이 아이스 맥주 마시는 걸 더 좋아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A번 한번 볼까요? 我喜欢喝茶. 아까는 내가 좋아하는 건 카페라고 얘기했으니까 A번 탈락. 그쵸? B번 볼까요? 我不爱喝咖啡. 여기도 그쵸? 커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不爱가 나왔으니까 답이 될 수 없고 결국 정답은 C번이 되겠죠. C번 읽어봅시다. 시작. 姐姐最爱喝啤酒. 언니 맥주 마시는 걸 가장 좋아해요. 물론 차 마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맥주 마시는 걸 더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C번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3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百货商店在哪儿? 라고 해서 백화점 어디냐라고 물어봤어요. ABC도 지금 다 봐주시면 장소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소 찾으러 가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줄에 백화점 가시려고요? 라고 나왔으니까 뒷문장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3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你要去百货商店吗?一直往前走到丁字路口往左拐在右边有个超市超市的对面就是이라고 나와 있죠. 되게 뭐가 많다. 그쵸? 볼까요? 당신 백화점 가시려고요? 一直 줄곧 往前走. 왕이 어디를 향해서 라는 뜻이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니까 뒤에 당연히 방향 나오죠. 그래서 앞쪽을 향해서 走 가세요. 아, 직진하라 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到丁字路口, 丁字라고 나와 있어서 정자 모양의 길목이라는 뜻이니까 삼거리가 되겠죠. 삼거리에 도착하시면 往左拐, 왼쪽으로 拐, 꺾으세요, 턴하세요 라는 뜻이니까 아, 좌회전하세요 라고 나왔죠. 근데 지금 뒤에 뭔가 말이 더 이어지니까 A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볼까요?
在右边오른쪽에 有个超市라고 얘기해서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超市的对面就是라고 해서 슈퍼 对面맞은편 대면 딱 그렇게 써있죠.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슈퍼 맞은편이 就是 바로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 몇 번? 그렇죠. B번이 될 수 있겠네요. 10번의 路的右边 길의 오른쪽은 아예 언급조차도 안 되어 있었죠.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이어서 마지막 3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5번 문제 별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飞机飞了几个小时이라고 해서 비행기 몇 시간 날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飞가 날비자고 찌가 기계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찌가 들어가면 다 기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는 기계, 비행기 몇 시간 날았냐라고 묻고 있으니까 시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시간을 보니까 첫 번째 줄에도 있고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今天他回国了。他坐的航班起飞时间是上午10点，降落时间是下午12点。我终于在韩国可以见到他了. 시간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볼까요? 자, 오늘 그가 回国了, 귀국합니다. 그쵸? 他坐的航班. 자, 항반이라는 표현은 항공편.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 이제 비행기를 탄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정말 그 기체를 나타내는 건 페이지라고 얘기하고요. 항공편을 나타낼 때는 항반이라고 합니다. 起飞时间, 일어날 기, 비행기라고 나왔으니까 이륙하는 시간은 上午10点, 10시래요. 降落 떨어져서 落 여기도 떨어지자죠. 그러니까 착륙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착륙 시간은 오후 12시입니다. 아, 10시에 가서 12시에 이제 떨어진대요. 근데 시아오가 들어간 건 조금 적절치 않겠네요. 저 12点 오라 할 수 있나? 정오가 되겠죠. 어쨌든 10시에서 12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마침내 한국에서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유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봐주셔야 될 단어죠. 그래서 마침내 한국에서 그를 볼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비행기는 몇 시간 날았나요? 라고 얘기했죠.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12시에 도착하니 정답 몇 번? A번인 2个小时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독해 3부분 여기까지였어요. 이어서 쓰기 일부분 문제 풀 텐데요. 쓰기 부분 먼저 풀고 오세요. 풀고 오시고 저랑 쓰기 일부분 같이 하도록 할게요.